저탄고지가 널리 알려진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저탄고지를 한다고 말을 하면 한두 명씩은 꼭 태클이 들어오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 태클에 대한 반박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의 옛 조상들은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삼았다. 옛날이라면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 건가요? 조선시대? 삼국시대? 고조선? 이게 몇 년 전이죠? 불과 몇 천 년 전 아닌가요? 인류의 역사는 무려 300만 년입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한 지는 1만 년 전인데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긴 해. 사냥하고 살았지. 사냥하면서 고기를 먹었겠죠? 지방을 주로 먹었다고요. 가끔씩 열매나 따먹고 하는 정도지 무슨 탄수화물을 주로 먹나요? 그거는 최근에나 그런 거죠. 최근에나. 저때 존재하던 인류는 우리의 조상이 아닌가요?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삼았다 라고 주장을 하시려면 조상들은 최근에서야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삼았다 라고 주장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들께서 주장하시는 예전에 먹던 탄수화물의 섭취량은 현대시대에 먹는 탄수화물의 섭취량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근본적으로 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탄수화물 위주로 먹으면서 지방도 함께 같이 많이 먹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방은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찐다. 이것도 칼로리의 법칙을 맹신하는 분들이 항상 하는 주장이죠. 그런데 저는 하루에 3000칼로리에서 4000칼로리씩 먹고 20kg을 넘게 감량했는데 이건 뭔가요? 그럼 당연하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운동을 많이 해서 뺐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싫어해요. 살이 찌는 원인은 칼로리 때문이 아니라 인슐린의 분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슐린은 지방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인슐린을 가장 많이 분비하는 것은 뭘까요? 탄수화물. 지방은 인슐린을 거의 자극하지 않습니다.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지방을 태우도록 도와주는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왜냐?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서로 기량작용을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므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글루카곤이 분비됩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지방을 더 잘 태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단기간에 살은 빠질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해롭다. 일단 저탄고지는 다이어트 식이요법이 아닙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뇌를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된 건강을 위한 식이요법이에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건강에 해롭다? 이 뭔 개소리야! 이미 저탄고지로 인해서 건강이 개선된 아주 많은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저를 포함한 이분들은 돌연변인가요?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는다. 이건 100% 저탄고지를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저탄고지를 할 때에도 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더욱 먹지 말라고 경고하죠. 장기간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 해본 적이 없으니 알 턱이 있나요?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특정 식이요법을 1년 이상 유지해본 적이 얼마나 있나요? 저탄고지는 다른 식이요법에 비해서 장기간 유지하는 분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저만 해도 식단을 1년 반 동안 유지하고 있고요. 3년 이상 진행하시는 분들도 수두룩합니다. 저탄고지의 이점을 직접 몸으로 겪어본 사람들은 일반적인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는 결코 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장기간 지속하지 못한다는 말도 안 해봤으니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인체의 유일한 에너지는 포도당이다. 케톤이 뭔지 잘 모르시나 본데요. 케톤은 포도당보다도 훨씬 입자가 작고 에너지로 변화되는 과정도 짧으면서 포도당보다 훨씬 청정한 에너지 원료입니다. 인체에서 연료로 사용하기가 훨씬 효율적이라고요. 뇌가 포도당밖에 못 쓴다고요. 뇌는 에너지의 75%까지 케톤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포도당으로 사용하죠.
그리고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탄수화물을 제한하다 보면 케톤이 생성되기 시작하는데 케톤을 주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기존보다 컨디션 자체가 상승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저탄고지를 하고 질병에 걸리는 경우를 봤다.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인물이 애킨스죠. 애킨스가 포화지방을 많이 먹어서 사망했다 라는 건 잘못된 정보고요. 사망의 원인은 식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애킨스가 식단 때문에 사망했다고 칩시다. 그럼 이에 대한 반박도 해보죠. 미국 심장협회의 회장은 포화지방이 심장에 해롭다고 주장해오면서 포화지방을 멀리 했는데 왜 심장마비에 걸렸죠?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그러니까 한두 가지의 사례만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반대로 제가 묻겠습니다. 탄수화물을 주로 먹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질병에 많이 걸리죠? 이 자료는 암 사망자의 통계를 낸 자료인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암에 많이 걸렸죠? 과연 술과 담배, 스트레스 때문에만 그런 걸까요? 아니죠. 암세포의 주 먹이가 뭔지 아시나요? 당입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전부 포도당으로 변하죠. 그게 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먹이라는 겁니다.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탄수화물을 제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반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암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렇다고 확률이 0이 되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걸릴 확률이 적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만과 당뇨의 원인도 과다한 탄수화물 때문입니다. 1977년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미국에서 권장된 후로 당뇨병과 비만율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통계가 증명해주고 있죠. 더 얘기가 필요한가요? 이미 통계가 증명해주는데. 자, 정리를 해봅시다. 옛날부터 우리의 조상은 탄수화물을 주식으로 삼았다. 대부분의 기관은 지방을 주로 먹어왔으며 최근에서야 탄수화물을 주로 먹기 시작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은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찐다. 살이 찌는 건 칼로리 때문이 아니고 인슐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해롭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에 더 이롭습니다.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는다. 저희도 트랜스 지방은 먹지 않습니다. 장기간 지속하지 못한다. 이미 장기간 지속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체의 유일한 에너지는 포도당이다. 대체 연료로 케톤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탄고지를 하고 질병에 걸리는 경우를 봤다. 이것부터가 잘못된 논점입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했을 때는 왜 이렇게 질병이 많이 걸리나요? 이것부터 해답을 제시해야죠. 자, 오늘은 저탄고지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한 반박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주변에서 나를 막 공격한다 라고 한다면 막힘없이 오늘의 내용을 술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어리둥절하거나 비아냥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설득당하거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